여러분, 국제금융협회의 경고라. 그것도 섬뜩한 경고라. 여러분,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진짜 놀랄 일이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2% 내놨습니다. 와, 아직까지 말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2%까지 내놓은 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한 곳도. 1.2%라는 수치는요, 2009년 수준이거든요. 2009년. 전 세계가 이게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던 시절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까지 내세웠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이 국제금융협회라는 조직은요, 세계 각국의 은행이나 투자사들을 회원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400곳이 넘는 이들 회원들에게 쉽게 말하면 좋은 금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곳이 국제금융협회입니다. 민간금융기관 연합체라고 해석을 하시면 간단한데, 이게 금융에서 보는 경제는요, 숫자로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런데 1.2%까지 본다는 것은 어쩌면요,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전달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OECD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 잡았거든요. IMF도 2.7%까지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도 1.7%를 잡았는데 이 1.7%도 무섭다 했거든요. 그런데 국제금융협회 IIF가 1.2%를 잡으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직후처럼 어려워지는구나. 그런 이야기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서 이게 시장의 실물 전문가들도 경제가 좀 회복되고 있다. 연착륙이 가능하다. 경착륙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상태였는데, 그죠?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 상태였는데, 국제금융협회의 보고서는요, 여기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내년 경제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최악이냐? 첫 번째는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난다는 거예요. 저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국제전으로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국제금융협회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영토 회복은 당연한 거고 크림반도까지 회복을 하겠다. 이게 우크라이나 영토였으니까.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존심 때문에 이게 크림반도까지 내주는 최악의 수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하고 내년에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국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가니까 심각한 거죠.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췄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또 조금씩 올릴 거고 언젠가는 피벗이 되겠지만 그때부터 금리는 고금리로 쭉 가지 않겠느냐. 금방 낮추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금리라면 여러분 버텨낼 수 있는 경제 주체가 얼마나 있을까요? 가게가 고금리로 버텨내기 쉬울까요? 기업이 고금리로 버텨내기 쉬울까요?
예, 그렇다고 정부가 고금리로 버텨내기 쉬울까요? 모두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글로벌 경기는 둔화되고요. 이 둔화된 것이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2009년과 같은 그런 상황을 나타낸다. 지금 예, 국제금융협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경제에 대한 위험성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중국이 어떻게 하든 살아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많이 찍고 있어요. 중국은 또 직업 준비율을 낮췄습니다. 0.25%포인트를 낮췄어요. 그럼 은행이 돈 풀 수 있는 돈이 더 많거잖아요. 한 90조 정도 더 풀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과연 말입니다. 과연 중국 경제가 나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적인 지표예요. 직업 준비율이 올해만 하더라도 두 번째 낮춘 거거든요. 지금 이대로라면 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요 최악이 될 거다.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준비율을 풀어서 돈 풀어서 안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국제금융협회가 이야기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세계 경제를 쉽게 말하면 확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앞으로 계속 변할지 안 변할지 모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오늘 미국의 증시 마감을 보면 말입니다. 나스닥은 0.52% 떨어졌습니다. 58.96이 빠져서 11,226.36으로 마감했어요. 오늘 보시면 시장 자체가 좀 구름이하죠. 좀 우울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호재가 없다. 지금 돈의 힘으로 자꾸 밀어붙이는 것이 이 생산성의 호재, 증시의 어떤 아주 반짝할 수 있는 호재는 없다. 이렇게 지금 읽히고 있는 거고요. S&P 500 지수도 올라가는 듯 하더니 결국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0.03% 내리긴 했는데 1.14% 4026.12 4천을 또 지켜냈고요. 다우산업지수는요 좀 올랐습니다. 0.45% 152.97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입니다. 34,347.03으로 마감했습니다. 03으로. 다우산업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죠. 그렇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장의 불안감이라는 게 아직 가시지 않았고요. 결국 말입니다. 이게 큰 악재들이 계속해서 상존하는 한 세계 경제에는 치명타를 준다. 게다가 국제금융협회가 지금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1.2%로 잡은 것은 충격 중에 충격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현금을 쌓아가야 되는 이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 쌓아가세요. 그러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계속 들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내년 상반기는 나쁠 거예요. 내년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주춤주춤 할 테니까요. 뭐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장을 아주 매의 눈으로 지금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